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광주의 자치분권 결의를 다지는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1년여 앞두고 대회에 대한 관심 확산과 손님 맞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광주시 교육청이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시민기억전을 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15곳이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치분권 결의를 다지는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지방분권 개헌 광주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과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논점에 대한 발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류한호 광주 NGO 시민재단 이사장이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개헌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분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제3기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가 본격 출범해 지역에서 다양한 분권 촉진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대회에 대한 관심 확산과 손님 맞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를 대회 준비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광주시와 함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리 정비와 질서 지키기 등 각 분야별 실천 방안과 관심 확산 등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수영대회 자문위원회는 체육과 문화, 관광, 의료 등 각 분야별 대표 인사 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를 추념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별로 세월호 계기 교육을 추진하고 15일엔 추념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추념 기간 글쓰기 공모 행사와 청소년 문화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안산 4.16 기억조장소와 함께하는 시민기억전을 열고 있습니다. 기억 더하기 ING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14년 광주 지역 세월호 희생자 추모 활동을 사진으로 남겨온 김향득 작가의 초대전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 모임은 기록물과 함께 4.16 기억저장소의 협조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10일까지 5.18 기록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7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시장은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한 촛불혁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했다면서 당당한 역사만큼 우리 후손들의 삶도 당당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재선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그리고 시민을 섬길 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광주 미래를 위한 진짜 일자리 완성을 위해서 저 윤장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광주 강의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윤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시정은 정종재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오는 4월부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형배, 최영호 두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형배, 최영호 두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논의와 수기 끝에 광주의 명예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두 후보가 통큰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9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며 중앙당 차원의 광주시장 경선 일정을 다음 달 9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중앙당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광주시민검증위원회는 광주 정신에 가장 부합한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이 같은 시민검증 절차를 고려하여 예정되어 있는 여론조사, 면접 등 광주시장 경선 일정을 최소한 4월 9일 이후로 연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두 후보는 조만간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5개 구별로 100명씩 5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뉴스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정말 전국을 미세먼지가 휩쓸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말씀대로 지난 한 주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점차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정말 뭔가 효과 있는 그런 대안책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지역 뉴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6.13 지방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만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선거가 있습니다. 네. 바로 교육감을 뽑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죠. 이 광주시 교육에 들어가는 1년 예산만 해도 2조 원이 넘는다고 들었었는데요. 이런 예산을 떠나서 백년지대계인 이런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 이런 선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 어느 분들이 계시나요? 네, 현재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2명 정도입니다. 네. 먼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이정선 교수, 또 전남대학교 교수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역임했던 이 최영태 교수 이렇게 2분 정도가 예비 네. 후보로 지금 등록이 된 상태고요. 네네. 이 밖에 현 광주시 교육감인 장희국 교육감이나 또 정의곤 광주시 의원도 전 광주시 의원이시거든요. 네네. 이 정의곤 후보도 아마 출마 예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후보 선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취지이고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난 1월이거든요. 예, 광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 약 12곳 정도가 광주교육정책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혁신교육감 후보를 이제 선출 한번 해서 좀 네. 혁신적인 교육감을 배출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발족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시민단체가 2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혁신교육감 후보를 선출할 테니 후보에 참여하실 분들은 좀 경선에 참여해달라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태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의곤 전 광주시의원과 또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혔습니다. 네. 이정선 정 총장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혁신교육감 선출 과정의 여론조사에서 현 장희근 교육감의 지지자들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역선택 당할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혁신교육감이라는 것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네. 현 교육감과 1:1 구도를 만들겠다는 복선도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2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감에 관심을 받기보다는 뭐 광주시장이랄지 구청장들의 관심을 더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 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교육만큼 관심 있는 의제도 드물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는 아주 좀 소홀한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즉 각종 정보나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그저 투표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선거가 이 교육감 선출 선거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 투표자가 실제로 절반 정도가 정보도 없이 투표를 한다 할 정도로 이런 설들이 좀 난무하는 네. 상태입니다. 실제로 광주시장이나 그 구청장 등은 알아도 교육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고요. 네. 또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학교나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데 이 민감도에 비하면 광주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많이 둔감한 편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균형 감각을 좀 갖추고 합리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너무 낮아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현재 교육감에 대한 평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이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장희국 교육감이 이제 교육감 약 8년 정도 재선을 하셨으니까 네, 8년 네. 정도를 했는데요. 장희국 교육감에 대한 성과는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네. 교육감들의 이제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우리 장 교육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성과를 좀 뽑는다면은요,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대폭 확대했던 것. 네, 네. 그리고 또 촌지 근절 없애기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청년 문화를 확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학생들의 인권 향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물론 이런 정책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활발하게 추진이 돼서 꼭 장교육감님의 어떤 성과라고 하기 힘들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네. 분명한 것은 장교육감은 이 분야에서만큼 좀 도드라진 성과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 과오도 적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청년 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교육감 청년도 평가에서는 항상 전국 광역단체 교육감에서 제일 하위권을 네. 맴돌고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민감한데 이 학력 저하 문제도 해년마다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학력 진단에서 보면은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것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실정입니다. 네. 여기에 또 너무 특정 단체, 예를 들어서 뭐 정교조랄지 이런 특정 단체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네. 좀 꾸준히 좀 받고 있고요.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어서 내부 인사에 대한 불만도 참 많은 것이 좀 장교육감 입장에서는 좀 오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난 8년 동안 나름대로 그 학생들의 교육 복지나 인권 많이 신장이 됐고 또 청렴도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학력이나 또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 광주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오는 6월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결국 장희국 교육감의 3선 성공 여부입니다. 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 교육감이 8년 전에 취임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지만 또 3선에 대한 거부감 네. 이것도 상당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또 즉 바꿔보자 장 교육감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3선에 대한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만약에 이런 다자 구도로 가면 현직인 장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이제 선거 구도거든요. 네.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거 구도, 뭐 두 번째가 정책, 세 번째가 인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네. 구도가 중요한데 네. 따라서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은 장교육감의 그 3선 여부이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바꾸보자라는 여론이 선거 구도로 형성이 돼서 또 이것이 표심에 반영될지 이게 관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성수의 뉴스 분석 첫 번째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뉴스 어떤 거를 좀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많이 좀 논란이 됐었죠. 글로벌 의료 기업인데 미국에 있는 매드라인 회사의 광주 투자 유치 정보 유출 관련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매드라인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이 매드라인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문 의료 기업인데요. 네. 1910년에 설립이 돼서 당시 설립이 될 때는 초창기에는
가축 사료용 앞치마를 만드는 이런 단순한 공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인근 병원 간호사분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이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좀 입을 만한 의류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의료용 녹색 가운을 만드는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네.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입니다. 네. 평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병원에서 입는 녹색 가운을 만든 그런 회사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의료용품이나 이런 기기뿐만 아니라 약품까지도 이제 생산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의료 기업인데요. 네. 지난해 1917년이죠.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하는 미국 비상장 기업 32위에 기록할 정도로 아주 대규모 기업이고 약 제가 알고 있기는 세계 90여 개의 나라에 거래를 하고 있는 아주 네. 대표적인 다국적 글로벌 의료 기업입니다. 네. 연 매출액만도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우리 광주시에 좀 투자 의향을 밝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기업 투자에 상당히 혈안이 돼 네. 있고 또 열성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하고 이제 연계가 됐었는데 광주시가 이 빅그린 산업단지에 이 매드라인을 유치를 해서 공장을 좀 지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는 이곳에 의료용품 멸군 그리고 또 패키지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겠다는 그런 각오인데요. 네. 투자 비용만도 약 3,2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네.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전문 인력과 또 청년 일자리 약 350여 개가 새롭게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정보 유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매드라인 투자에 광주시가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지난 2월 말 매드라인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그동안 그때까지는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은 없었었는데 이제 광주시 이 감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 시청 간부 2명이 국장급하고 과장급이거든요. 이 2명이 이 매드라인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청와대 행정관실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유출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수사해야 할 의뢰할 방침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논란이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장님, 이 정보 유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광주시 국장 이 간부가 시 감사위원회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네. 청와대 행정관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친환경 자동차 생산 설비를 빅그린 산단에 유치하는 사업이 4월 말께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이때 그 VIP 초청을 위해서 이 매드라인 투자 유치 관련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했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광주시 간부가 부하 직원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건네줬다는 것인데요. 이 건네준 자료가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유해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외부 제공 시에는 매드라인의 어떤 사전 동의를 네.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이 정보 유출 사건을 좀 뛰어넘어서 요즘 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이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요, 광주시에서는 이 정보가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특정 후보 측에 흘러갔다 이런 네. 개연성을 갖고 예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이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밸리위원회 감사와 맞물려 있는데요. 네. 이 광주시 국장급과 과장급 2명이 간부의 그 업무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누가 보더라도 이 광주시 조치가 너무 성급했고 또 지나치다 이런 지적이 좀 많습니다. 네. 여론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오자 광주시가 이 투자 유치의 시급성 등을 들어서 직무에서 배제했던 이 2명의 간부에 대해서 28일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업무에 좀 복귀를 시켰었거든요. 네. 이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광주시의 좀 설명이 왠지 좀 궁색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성수의 뉴스 분석 이번 시간 광주시 교육감 선거와 매드라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교량과 지하차도, 옹벽 등 15곳에 대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3월 29일까지 약 2달 동안 시설물 61곳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위험이 높은 시설물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교량 이음 장치가 불량하거나 시설물의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한 곳 등에 대해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구 지산이동의 동계 부녀 경로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김성환 동구청장과 박대현 동구의장, 경로당 회원 등이 참석해 새롭게 만들어진 경로당의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밤실로 4번 길에 마련된 경로당은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연면적 146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층 공간으로 마련돼 거실과 다목적실로 이루어진 생활 공간과 프로그램실로 꾸며졌습니다. 미국 CNN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 가운데 하나로 꼽은 화순 세량제 일원의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화순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습지원 조경과 진입 램프, 진입로 확장, 관리사 신축 사업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세량제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박스 벽화 타일을 설치해 화순 팔경 등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세량제는 호수에 들이운 삼벗꽃과 버들, 삼나무가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네팔 카트만투에 높이 약 36m 티베트 불교탑이 전남에 원형 복원됩니다. 보드나트탑 원형 복원 추진위는 지진에 안전한 전남 지역 두세 곳의 적정 지역을 찾고 있으며 원형 복원에 드는 비용은 3년간 3억 불로 전액 해외 투자로 이뤄집니다. 추진위는 16만여 평의 대지 위에 보드나트탑과 세계에서 가장 큰 와불 등을 만들어 관광문화 콘텐츠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드나트는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사리탑으로 전 세계 불교 성지 순례 중 한 곳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건으로 1,9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14건의 구조 현장에서 71명을 구조하고 865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물줄기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서구 풍암동에 있는 3층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난 시각은 19일 오전 9시 10분쯤입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로 옥상에 설치된 조립식 패널 33제곱미터가 소실되고 태양광 설비 일부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조립식 패널 안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4일 아침 9시 30분쯤 동구 계림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사 현장 옥상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건물 외부 분진 방지용으로 설치한 부직포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한 불티는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지기 때문에 작업 후에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한 산림 지역에 드론을 띄워 현장 상황을 소방대원에게 전달합니다. 24일 낮 12시 30분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동구 운임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자 소방대원이 등진 펌프를 메고 올라가 화재를 진압합니다. 80대 윤모 씨가 개간 작업을 위해 나무를 태우다 인근 산림으로 불이 번져 600제곱미터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4일 오후 3시 30분쯤 북구 은암동 중해공원 내 놀이기구가 4m 높이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기구에 직접 올라 탑승자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사고는 놀이기구 회전축 위압장치가 고장나면서 작동이 멈춰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인한 체력은 소방관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0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상 기초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실시해 평가 결과를 근무 성적 반영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력검정은 악력과 배근력, 제자리 멀리뛰기 등 총 6개 종목에 대해 지구력과 순발력, 유연성 등 기초체력을 개인별로 평가합니다. 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체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라며 평소 꾸준한 운동과 자기관리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지난 22일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 수십여 대가 모입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부소방서가 현장 중심 소방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훈련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불시에 이루어졌으며 소방대원 78명과 장비 27대가 동원됐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건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훈련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해 최적의 소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북구 중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멈춰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북구청 직원들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들이 지난 28일 중해공원 내 놀이동산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지난 28일 광주중앙교회에서 진행됐는데요. 수강생들은 인터넷 기초과정과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심화 과정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 모니터단이 출범했습니다. 학교급식 정책 모니터단은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1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급식 정책이 학교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정신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해주는 마음 청진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